저는 이제 그 필름 프로 서울시 사랑의 조현희 프로그램을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야기는 손현록 감독님 그리고 박서영 배우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맞아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간단하게 우리 박서영 배우님하고 감독님 관객한 인사 말씀 좀 한번 나눠주시고 이야기를 일단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여름날 거짓말 감독 손현록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여름날의 거짓말에서 다영 역 맡은 배우 박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잠깐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영화 제작 과정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서로 사실 이제 이야기가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영화는 10대들의 고등학생들의 이제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좀 약간 표현적으로 지저분하죠. 근데 사실은 어른들의 사랑 영화기는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이 다 있는 이런 부분들 아주 섬세하게 정말 끝까지 우리 또 배우분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감독님이 참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은 어떤 계기로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었나요? 저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주위에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들이 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청소년 영화를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어른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좀 새로운 것들, 처음 느끼는 감정들을 마주하고 그런 것들을 책임지려는 그런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네. 우리 저 박찬 배우님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서 이 작업에 또 참여하시게 됐나요? 저는 감독님께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었어요. 거의 초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초보라서 그런지 되게 인물의 감정의 묘사나 글들이 시나리오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약간 소설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읽힌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2번 정도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사실 제대로 완벽히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감독님께 이 역할 저도 오디션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됐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 영화는 뭐 우리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삶 사는 얘기면서도 10대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정말 너무 솔직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 사실은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극장 주로 영화를 스크리너로 이제 모니터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여기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일을 막 하게 되는데 보면서도 그거 어떻게 전개되지 막 궁금하면서도 그렇게 봤다가 오늘 또 마침 극장에서 여러분들 함께 보면서도 이거 봤었는데 참 영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분들의 그 힘으로 쭉 끌고 가면서 영화 끝까지 결국 맨 마지막에 역시 이제 그 여름날 거짓말에 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박세현 배우님도 나와 계시지만 남자 배우도 너무 연기 좋았고 특히나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선생님이 이 영화에서 없었다면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와닿때보다 너무 힘있게 딱 끌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맡은 역할도 아까 우리 감독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분 분량 하루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나온 이제 그 캐릭터들의 설정이라든가 어떤 연기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생각으로 감독님 또 연출하게 되셨는지. 이제 배우분들 일단 너무 다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캐릭터를 잡아갈 때는 이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평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뭐 누구 하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실수를 해도 그런 것들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똑바로 봐야 하는 어떤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다 사람 같은 냄새가 나는 인물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담임 선생님의 배우님 조금 다른 캐릭터로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속을 모르겠는 사람, 정말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는 되게 철저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담임 선생님 캐릭터는 잡아갔던 것 같아요. 네. 박선 배우님은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다영이 역할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서 사실 제 가치관 혹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사는 신념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많았고, 근데 그거는 저이고 다영이는 제가 아니라 다영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저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연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꾸 저라는 사람의 그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쓰여진 대로 다영이라는 인물을 계속 그려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는 이해를 한 상태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까? 그 다영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계속 영화 속에 쭉 나오는데 본인이 충분히 그 이해를 이 질문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 행동을 옳다, 잘했다라고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이해라면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정말 다영이가 영화 속에서 하는 선택들에 대한 거는 이해했어요. 다영이라면, 다영이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촬영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이제 우리 박 배우님 두 분 공통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뭐 사실은 연출을 감독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가 이 다영이가 왜 선생님한테 하지도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숙제로 한답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했던 다영이는 왜 그랬다고 우리 박 배우님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저희가 어떤 진하고 아픈 사랑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절 혹은 순간을 잊는 것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은 나에게 아픈 상처였지만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저라는 사람을 또 만들고 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을 좀 다시 이제 잊지 않고자 하는 생각, 이런 것들로 그런 방학 숙제를 했지 않았을까. 좀 어쩌면 좀 생각 없이 쓴 거잖아요. 이제 혼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병훈이와의 그 여름 방학을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소중한 마음으로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성문을 왜 쓴 방학 건지. 숙제. 방학 숙제. 잘못. 저는 그 과외 선생님의 숙제를 왜 한 거냐는 질문으로 들어가지고 방학 숙제. 잠깐만요. 방학 숙제를 왜 했냐? 제가 이거를 첫 번째 GV에서 이 질문을 아마 첫 질문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했던 답변이, 다영이는 이거를 솔직히 누구한테 막 자랑인 것 마냥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나의 뭐 업적인 것 마냥 누군가한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 비밀스럽고 사적인 여름방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혼자 다이어리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 보는 다이어리 말고 그냥 네, 이거를 기억하고 싶었을 것 같아. 잊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막 저희는 또 모범생이거든요. 방학 숙제를 해야 해요. 모범생이라서.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적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일 거예요. 그런데 다영이도 그렇고 사실 남자친구도 그렇고 설정상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들이에요. 그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 말씀은 뭐잘 듣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나면서 어쨌든 영화 설정상에 있었지만 방학 숙제로 이제 그 했던 일을 써놨는데 다영이만 썼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엄청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이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그걸 왜 선생님한테 공개를 했어? 물론 이제 저가 받아일 때는 선생님하고 그렇게라도 이제 소통을 하고 싶었던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랬던 거라고 저는 이제 당연히 관객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그런 의도로 당연히 감독님들 열심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게 이 영화가 배경적으로 지금 아마 뭐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울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찍었던 그걸로 보이는데 근데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표준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지방 사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왠지 이게 남해안이나 이렇게 동해안 쪽 물론 이게 이제 횟집 부산 횟집이 나오긴 하는데 부산 횟집은 전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경기도 쪽의 어떤 그 서해안 쪽의 버천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성립이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가면 여쭤봤더니 또 그 부분 다 아닌가 거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일단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사투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진 않았어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게 울산에서 찍게 되는 영화인데 사투리를 해야 될까? 이걸 어떤 지역성을 강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다영이가 겪었던 이 여름이 되게 저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어떤 숨기고 싶은 여름인데 이거에 대한 지역성을 공개하는 것이 또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성을 좀 지우자. 이 그냥 바닷마을 어딘가에 있을 바닷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한 학생의 여름 방학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어서 저는 사투리는 다 빼버리는 방향으로 영화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특정되는 게 싫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누군가의 일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로 이제 그래서 감독님 말씀 이제 보편성을 얻고자 왜냐면 사실은 정말 그 있을 법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좀 살아왔잖아요.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게 그 소위 멜로 사랑이라는 게 뭐 좋은 거긴 하지만 아주 이게 참 들여다보면은 좀 막 그 좀 비참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나쁘기도 하고 정말 지저분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는데 10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는구나.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배우분들이 너무 그거를 유연하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는 좀 약간 놀라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박선 배우님 지금 말씀하신 톤이나 이게 사실 영화 스크린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만 느끼는데 말투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신기하면서 찾아보고 지금. 대략적으로 뭐 그 제가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니 하면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관객분들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계속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관객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예, 우리 앞에 계신 분 마이크를 배우님 전작에서 계셨는데 이번 영화는 대학교 들어가셔가지고 연기 전공을 하시면서 출연해가지고 하신 건지 전 영화랑 틀린 건지 그리고 영화에서 조연출을 하신 분이 배우도 출연하시고 이러저러 많이 나오셨는데 혹시 배우가 부족해가지고 하신 게 아니면 원래 배우 하시던 분이 조연출 받으신 건지. 일단 전작이면 보통의 우주 말씀하신 그거는 맞아요. 제가 17살 때
실제 그 나이에 찍었던 영화고요. 이거는 극 중에서 17살인데 똑같이 17인데 제가 21살 때 찍은 영화예요. 네, 대학교 입학하고 연기 전공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휴학을 한 상태에서 찍은 영화여서 정말 이 영화 찍으면서 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겸손해졌거든요. 진짜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학교에 복학을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조 감독님은 이 영화를 시작하겠다 했을 때 어쩌면 가장 먼저 모여준 사람이에요. 처음 이제 이런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걸 사실 저 혼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글을 쓰고 이제 배우를 만나야겠다. 배우 오디션을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열었는데 제가 이제 대사를 쳐주고 이렇게 배우를 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였어요. 친구 또 조감독 신성호 조감독님인데 원래 배우세요. 그래서 혹시 와서 조금 옆에서 쳐줄 수 있냐 이 대사들을 그렇게 이제 오신 것을 계기로 처음 제가 꼬셨죠. 혹시 시나리오 재밌으면 이거 나 조감독 혹시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캐스팅부터 모든 걸 관여하고 또 같이 힘써준 친구이고 네 그리고 영화에 이제 필요한 처음에는 뭐 한 역할로만 좀 나와주면 좋겠다 했다가 또 한 역할 더 하냐 그래서 총 4번을 나온 걸로 뒤쪽에 이제 네 나왔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누셨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저는 대략적으로 한 15회차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해봤으면 13회차 네 맞아요. 13회 찍었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 한예종 이제 졸업 작품으로 네. 찍었고 그러니까 울산에서 지원을 받았던 작품.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좀 해주시죠. 이제 제가 졸업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시스템에서는 30분 이내에 단편 영화를 찍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싫더라고요. 졸업을 하면 나가면 내가 원하는 영화를 더 못 찍을 환경에 처해질 것 같고 마지막 영화니까 그냥 좀 싸웠고 마음대로 찍겠다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한예종에서 찍긴 했지만 뭐 장비도 하나도 못 썼고 그런 제가 어긴 게 많아가지고 장비도 저희가 따로 쓰고 스태프들도 거의 한예종보다는 제 대학교 때 친구들 뭐 이렇게 알던 배우 친구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었고요. 울산에서 이제 지원받은 거는 이제 그것 때는 울산에서 단편 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이 영화의 앞부분을 단편 영화로 먼저 만들겠다 해서 지원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다영이가 이렇게 병훈이 뺨 때리는 장면까지를 약간 단편 형식으로 시나리오로 울산 지원을 받았었고요. 거기 제가 사비를 많이 네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편을 먼저 만들고 느린 거예요? 아니면 시나리오는 애초에 장편 이 시나리오였고 이제 그렇게 단편은 이제 만든 거에 대한 제출을 하면 돼서 그 버전으로 제출을 하고 제가 추가로 더 찍은 거를 한 거. 저는 우리 저 관객 여쭤보시니까 박 배우님 얘기 들으면서도 궁금해진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21살 때 그러니까 재작년이었나요? 네. 그때에 느꼈던 다영이와 지금 이제 다시 학교로 다 연기 공부하면서 느꼈던 다영이가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게 학교에서 연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아닌데 뭐랄까 사실 제가 저 영화 그 여름날의 거짓말을 찍을 때 뭔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몰랐어요. 사실 지금도 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무지했어요. 정말 오디션에 만약에 로맨스 영화 오디션을 가면은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서진 씨 연애해본 적 없죠?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로맨스 연기, 달달한 로맨스 연기라던가 뭔가 그런 헤어짐, 이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연기를 제가 되게 못했었어요. 몰라서 못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정말 성인이 되고 주변에 이제 사귀고 이별하는 친구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다영이와 병원이가 이별하는 그 과정을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좀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진짜 진심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다영을 연기한다면 저렇게 연기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실 이 대사를 왜 하지라고 했던 대사가 지금 영화관에서 보면 아 저거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저 대사 저런 의미였구나 라고 진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정말 사랑을 하고 아픈 이별을 하는 과정을 제가 모른 채로 찍었었다.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박 배우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 모르고 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 왜냐면 그거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인데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이 앞에 계신 분. 네, 영화 시청 잘 봤고요. 근데 저도 아까 프로님 말씀처럼 약간 미숙한 약간 그 박소연 배우 약간 잘 몰랐던 박소연 배우님이라서 좀 오히려 그 느낌이 났었던 것 같고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배우님 연기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그 배우님 전작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장편 영화를 이렇게 많이 하셨지는 않은 상태에서 찍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러닝타임도 굉장히 길고 이렇게 여자 주인공 혼자 이렇게 그걸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영화를 찍으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 찍으셨는지 좀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영화 맞아요. 제가 장편을 주인공으로 찍은 거는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찍었던 게 단편으로 찍은 게 이제 옴니버스로 엮여져서 나온 장편이라던가 조연 단역으로 찍은 장편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2시간 18분의 장편을 제가 찍는 게 처음이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영화 딱 그 프로덕션이 들어갈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 단편과 장편의 주인공이 뭔가 가지는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영화 촬영이 똑같지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그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게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첫날에 이 씬이 너무 잘 촬영이 됐는데 3일 뒤에 더 중요한 씬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게 잘 안 되면 그럼 우리 영화가 한번 삐그덕 하는 건가? 내가 이거를 중간에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 영화의 흐름을 내가 정말 잘 따라가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걸 되게 길게 며칠 동안 그 감정을 유지하면서 다영이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됐던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정을 많이 쓰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근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연기에 좀 많이 겸손해졌어야만 되는 작품이었고 아직도 다시 처음부터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계기를 만들어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 귀에서는 다영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신기해요. 그러면서 네 감독이 똑같이 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어느 장면 어느 파트에 가장 좀 힘을 많이 좀 했고 어려웠고 그런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모든 장면에서 되게 괴롭혔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되거나 하면 좀 넘어가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저는 계속 다영이를 보려고 했고 다영이가 맞는지 진짜 다영인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계속 보려고 했었어요. 그거가 되게 어쩌면 서연 배우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현장을 오기 전까지는 리딩을 할 때도 감정을 섞지 않고 그냥 책 읽듯이만 하는 정도의 리딩을 했어요. 그 이유가 현장에서 좀 이
감정 경험들을 처음 느끼면서 막 이 다영이가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었거든요. 그거를 리딩이나 리허설 때 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 이제 딱 보면서 되게 해서 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막 힘줬다라고 하는 장면이 없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네 서현 씨가 그냥 잘 해가서 저는 첫 번째 관객이었던 게 제일 감사한 기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현장에서 모니터로 처음 볼 수 있었던 네 그게 감사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서현 씨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도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그 물가에서 헤엄치는 씬이랑 그다음에 사자대면 씬이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펜션 씬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감독님이 되게 악마예요. 감독님이 그 계곡 씬이랑 펜션 씬을 같은 날에 찍었어요. 낮에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밤에 이제 펜션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1차표를 처음 받고 이게 제가 감정이 좀 펜션씬에 살짝 조금 제가 많이 시간을 가지고 찍고 싶은데 혹시 바꿀 가능성이 없겠죠? 했는데 이게 힘들 것 같아요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했죠. 내과는 왜 힘들었냐면 너무 추웠어요. 그때 가을이거든요. 너무 추운데 이제 너무 추워서 떨면 NG 입술이 파래지면 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민재랑 둘 다 너무 추운데 추우면 NG가 나니까 우리 진짜 이악 물고 찍자 이러고 찍어서 오케이가 났고 감독님이 미안하다고 엄청 큰 돌에서 뛰어내리셨어요. 바다로 이렇게 미안해 나도 물에 들어갈게 하시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는 촬영장이었고 그리고 그 사자대면은 현장에서 대사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시나리오보다 막상 찍어보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시던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거의 다 애드리브 느낌으로 찍었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고 펜션은 다들 감독님도 카감님도 음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 조 감독님 다 같이 울면서 찍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지만 비교적 대체적으로 안 힘든 촬영이 더 많았다. 그러면 감독님은 지금 박선 배우님이 그날 물 씬하고 펜션하고는 그러니까 여권 때문에 그날 하루 찍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감정선을 좀 끌고 가려고 찍는 것인가요? 그 펜션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어쩜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회차도 워낙 적고 또 슈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또 지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중간보다 좀 앞쪽으로 한 3회차였나 4회차쯤으로 잡아놨었고 네 그리고 물가랑 붙은 건 사실 그냥 어쩔 수 없는 제작적인 이제 로케이션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거짓말에 관한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거짓말인지 되게 의심하면서 봤었는데 그 장면 초반에 좀 이해 안 갔던 게 있는데 뺨 때리기 전 회상씬이 있는데 그 카페에 있는 그 명문이를 이제 해상으로 보여주는데 뭔가 옷이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트를 왜 재활용하지 않으시고 굳이 옷을 바꿔 입으면서 찍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랬나요? 옷이 바뀌었나요? 그게 병훈이 옷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회상 커트 한 커트는 시나리오에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아마 옷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과정을 다영이가 이별을 받아들인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좀 영화를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어쩌면 처음 얘기했을 때의 그 반응은 그냥 잘 모르는 반응, 이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게 이 정도의 깊이까지 아픈 어떤 것이구나, 되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그 해당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숏도 좀 다른 것 같고, 그 병원이에 대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영화의 제목에 있다 보니까 관객분들께서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를 되게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이 인물들이 이 여름에 했던 그 거짓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영이가 거짓말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왜 혼났어? 네, 저는 다영이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보는 관객들이 좀 미워요. 다영이가 거짓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왜 다들 다영이를 이렇게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혹시 한 말씀만 더 네. 물어보자면은 그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거는 왜 현실을 그렇게 뒤튼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시작이. 그 계곡에서 이제 아. 같이 기타 하는 네. 거랑 그 전에가 여름 방학이 끝난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다시 등교를 하고 다시 방학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다 이 회상에 대한 건 모두 여름방학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고, 담임 선생님과 만나서 그 반성문을 쓰는 그 하루가 개학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 뺨을 때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야 했다. 그렇지만 다시 잘 만나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깊이가 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만나는 걸로 저는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막 그 미스터리라고는 그렇지만 하여튼 긴지 아닌지 막 그 극적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그런 이해와 흐름이 조금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광명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름방학이면은 현실적으로는 한 달이 채 못 되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쭉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했던 일을 쓰는 그 과정을 이제 쭉 이렇게 풀어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다영이가 하는 이야기를 방학 숙제나 반성문에 썼던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봤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면서 얘기하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영이가 그러면 어떤 말들을 썼고, 이 담임 선생님이 본 글과 우리 관객이 영화를 본 내용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되게 열려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점이나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관객분들이 하실 수 있게 남겨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약간 모호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쵸.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초고는 그냥 시간 순위 여름 방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다영이라는 사람의 그냥 한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그냥 전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이 다영이가 겪은 힘든 여름을 내가 그냥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 이 얘기를 내가 할 게 아니라 다영이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 다영이가 이제 담임 선생님의 어떤 추궁에 못 입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그냥 술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영이가 숨기고 싶은 거, 번복하고 싶은 말들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 재밌는 질문이 와요. 또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면. 네.
오늘 뭐 관객분들은 너무 적극적이십니다. 네. 약간 아까 울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쿨렐레 말고는 사운드가 많이 없는 편에 속하는데 그 와중에 들렸던 사운드는 약간 파도 소리, 뭐 카페에서 헤어질 때도 대사 말고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태봉도 뭐 파도, 뭐 바다가 나오고 맨 끝에 엔딩에서도 바다가 계속 나오는데 뭔가 좀 더 비하인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좀 울산을 좀 많이 비춰서야 했는지 그런 것. 아, 네. 그쵸. 일단 바다의 의미는 저는 이 영화 그러니까 울산을 더 비춰야 해서 찍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 바다의 깊이가 되게 깊잖아요. 되게 깊은 바다만큼이나 이 사랑의 이면의 그 감정은 되게 깊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잔잔한 바다에서부터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는 두 청소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잔잔한 바다를 뒤로 가서 이별을 하는 과정과 이들이 이 높은 파도 속에서 이 허우적거리는 어떤 이별을 하는 과정 이런 어떤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다의 의미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음악은 그쵸. 제가 우쿨렐레가 제 거거든요. 네, 그 병훈이가 원래 우쿨렐레 못 쳐서 한 2주 정도 빌려줘서 조금 이제 연습을 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냥 저는 진짜 같은 거를 계속 찍으려고 되게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음악이 새롭게 들어가거나 하는 게 되게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음악을 활용을 안 했었고 병훈이가 그래도 쳤던 그 우쿨렐레 소리만 진짜 이 영화에 남겨줘서 저는 그 우쿨렐레 소리를 들을 때면 병훈이가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굿즈가 키링이 우쿨렐레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먼저 우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님한테 각각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감독님 근데 답변을 듣고 제가 좀 놀란 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요. 이게 뭐 홍상수 감독님 오수정이나 뭐 자유의 언덕처럼 관객이 이렇게 상상하게 만든 여지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친구 막 쫓아갈 때 그 아이돌 뭐 하려고 뭐 레슨 그런 거 하는 거랑 과외 선생님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분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런 것도 상상인 것처럼 약간 편집을 해놓으신 게 있고 전반적으로 되게 편집을 되게 그렇게 보이게끔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좀 놀라운 게 있고 제가 또 그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다영 캐릭터가 진짜 좀 너무 되게 도발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상상 속에서 더 그렇게 보여지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배우님한테는 아까는 좀 힘든 얘기 하셨으니까 혹시 이 영화 속에서 좋아하시는 장면 있으시면 이유랑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객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지점도 많고 그 뒤에 가서는 사실 편집도 되게 교차하고 이게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꾸며낸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영화는 흘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여백들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포인트로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느꼈으면 했던 가장 어떤 그렇게 연출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다영이가 이 담임 선생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나?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선이 저는 얘가 뭔가를 말해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사실 스크린으로 실제로 다 목도를 했잖아요. 관객 입장에서. 그럼에도 이거는 아니 가짜였을 거야, 진짜였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어쩌면 이미 우리도 이 다영이와 병훈이가 벌이는 어떤 일들을 판단하거나 재단해서 이거는 거짓말일 거야, 이건 진짜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지점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영이의 친구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이제 집에 쫓겨나서 병훈이도 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이제 친구 집에서 어떻게든 신세를 묵으려고 찾아가서 막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실제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뒤에도 와 있어요. 저기 뒤에 있는데 네, 김고은 배우라고 그 제 전작의 그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에서도 저랑 친구로 나오고 실제로 저랑 진짜 찐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기를 하는데 연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진짜 연기하는 거지 않아요? 네, 그죠. 진짜 서로 그냥 진짜 통면에 막 틱틱대면서 너도 뭐 그랬잖아, 뭐 너는 안 그랬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대사도 딱 정말 그렇게 쓰여 있고 그래서 정말 고은이랑 저랑 진짜 되게 재밌게 또 하나의 추억, 좋은 뭐 기쁜 장면은 아니겠지만 추억 같은 되게 좋은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장면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갈 데 없어서 그 과외 선생님 차라리 그게 설명이 되는 거.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갈 데가 없어. 맞아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이제 주변에 얘기 들었을 때 이 친구는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친구 빼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다영이한테 친구 하나라도 없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친구 있어야 된다. 다영이 친구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썼었고 역할 이름도 미나라고 있었어요. 미나였고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는 서윤 씨한테 친한 친구 또 배우도 하시니까 이제 또 같이 잘 하시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리딩 때 뵀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애정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네. 아주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자, 우리 다시 영화 감사히 잘 봤고요. 감독님께는 이게 러닝 타임이 길지만 혹시 저기 하시기 전에 각본을 쓰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편집된 부분이나 또 다른 결말이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께는 저기 춤추는 댄스북 씬이 있잖아요. 그게 즉석에서 그냥 주신 건지 콘티상에 나와 있는 건지 그게 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이게 정말 즉석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춤 실력이어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거 나름 한 달 전부터 프리기간 때 댄서분께서 이제 댄서분이랑 같이 연습을 했어요. 춤을 만들어주신 분이랑 연습을 진짜 했어요. 저도 막 열심히 연습해서 영상 보내고 피드백 받고 또 열심히 연습해서 영상 보내고 이랬는데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제가 촬영 당일날 PD님 앞에서 저 춤을 췄어요. 근데 PD님이 너무 잘 춘다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영이가 잘 추면 안 될 것 같다. 삐그덕 돼야 뭉치니까 해서 제가 일부러 약간 좀 박자도 안 맞게 추고 좀 붙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춤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고요. 그 사실 욕심대로 처음 편집했을 때는 2시간 34분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버전으로 처음에 영화를 이렇게 영화제에 내다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틀 수 있게 된 상황에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한번 근데 그때도 좀 완성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가편집 단계였어서
너무 길다, 주변에서 너무 길다. 그래서 좀 줄이라 해서 최대한 많이 줄였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이 버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이제 만든 지 1년, 이제 편집한 지 1년이 지나서 보면은 또 좀 루즈한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원래는 77신이었어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한 80분 되겠지? 네, 이렇게 길어진 것 같고, 원래 제가 좀 단편 영화 때도 뭐 10신인데 30분 영화가 나오고 이렇게 하긴 했어가지고 어떤 저희 스타일인 것 같고, 빠진 장면이 있죠. 그렇게 빠진 이제 34분에서 18분이 되면서 빠진 장면 중에 지금도 이게 넣었어야 됐나 하는 고민하는 씬들도 좀 있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영이와 병훈이 키스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뺐거든요. 네, 그거는 한 테이크를 찍었었고, 이제 보신 그 물가에서 같이 물에 잠겨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과정을 찍었었는데, 저는 이제 잘랐던 이유는 이들이 그 물가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들이 사랑이 너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또 물 밑으로 보여지는 이들의 몸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의 어떤 촉감이나 이런 게 다 느껴져서 굳이 키스는 안 해도 너무 얘네의 사랑이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찍지는 않았지만 시나리오 뒷부분에 원래는 병훈이가 이제 그 다영이가 마지막으로 좀 편지를 보고 밤 수영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뭔가 밤에 어두운 깜깜한 바닷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이미지를 포착하고 싶었는데, 이미 얘들이 대화 나누고 편지를 주는 장면에서 둘 다 허우적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은 안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장면 때문에 병훈이 수영도 원래 못 돼가지고 수영 이제 강습도 시키고 이랬었는데 그냥 안 찍게 됐었어요. 네. 감독님 말씀을 상상해 보니까 둘의 키스씬이 있었다? 끔찍합니다. 이 영화가 갑자기 상한 대로 갈 때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서대문 필름 프롬 예술영화 전용관에 이제 지금 시간이 10시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요. 이거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연출 의도를 설명을 해주실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뭔가 그 청소년들의 사랑 그리고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 친구들 10대들도 똑같이 느끼고 충분히 그런 뭔가 성장해가는 과정도 있고 그거에 대한 깊이도 충분히 느끼고 이 친구들이 그걸 어른들의 시선에서 좀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 인물들의 정신적인 미숙함에서 나오는 그런 충동성이나 아니면 사실 수가 제가 봤을 때는 뻔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들 혹은 그 어설픈 행동들 이런 거가 연출의 스토리의 전반적인 커다란 줄기뿐만이 아니라 되게 세세한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되게 연출이 뭔가 그 연출을 공을 들이셨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말씀 들었을 때는 좀 되게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되게 크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좀 약간은 그게 시니컬한 관점이라고 저는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는 봤을 때 좀 되게 부끄러웠던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마냥 이게 애정어린 시선만은 아닌 거라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도 연출적인 의도가 좀 뭔가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영화 이렇게 잘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다영이랑 병훈이에 대해서 되게 애정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되게 한심하다는 생각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른이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고, 한심하면서도 또 되게 멋있었어요. 저는 얘네가 어른들이 어쩌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되게 용기 내서 말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기도 하거든요. 되게 비겁해서 숨기도 하고 거짓말로서 되게 뻔하게 그렇게 속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아마 느끼신 것처럼 어쩔 땐 얘네가 진짜 한심해서 그런 게 보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두 면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관객분들을 개봉을 하고 나서 만나면서 되게 흥미로운 게 어떤 분들은 다영이는 진짜 나쁜 애다. 이 가해 선생의 집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관객분들 계시고 가해 선생이 진짜 나쁜 애다. 담임 선생 어른들이 다 나쁘다. 얘네들이 되게 소중하게 뭔가를 하려 했던 애들이다. 이렇게 약간 어른의 시선과 약간 이 아이들의 시선 두 가지로 되게 나뉘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게 또 제가 의도했던 바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을 또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관객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맞는 답변입니까? 생각할 때? 듣고 싶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오늘 그렇게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도 모든 관객분들이면 다 참여해 주셔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감독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참 흥미롭고 재밌게 봤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저 남자 여자 어떤 속성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지만 역시나 찌질하고 비겁한 건 다 남자거든요. 결국은 아니 저놈 제발 집에 가가지고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얘네만 그럽니까? 우리 살면서 늘상 겪고 사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시선으로 하지만 아이들은 말을 표현한 것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 다 똑같은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영화를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었고 그걸 어쨌든지 간에 한 2시간이 넘는 그런 러닝타임도 쭉 끌고 간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영화를 흥미롭게 봤던 올해 제가 본 독립영화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감독님들이 지금 이제 다음 어떤 작품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나눠주시고 우리 박선 배우님도 이제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하면서 또 다음 작품들 또 준비하는 게 있으면 좀 같이 나눠주시고 인사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시고 얘기 나눠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되거나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되게 부담감이 많았어요. 어떤 얘기들을 해야 할지 또 나름의 무서운 것도 있고 뭔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편하게 다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저는 다음 영화는 올 겨울에 11월, 12월에 새해라는 영화를 가제긴 한데 새해라는 미스테리 재난 장르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예종 졸업작품으로 만들게 되고 이번에 부산에서 APM이라는 마켓에서 처음 이제 공개를 하면서 좀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뮤지컬 영화를 내년 여름에 청소년 뮤지컬 비행 청소년들이 뮤지컬 영화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다영이가 계속 자기 이름을 쓰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항상 가지고 있고 저는 이런 영화도 좋아하지만 또 장르 재난 영화 뭐 뮤지컬 영화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의 영화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독님 차기작 중에 우리 다영이 박선배 나옵니까? 아직 제가 그 배우분들을 이렇게 캐스팅하는 거는 진행하는 게 없어가지고 서현 씨가 만약에 나와주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번 작품으로 또 좋은 이제 매니지먼트도 같이 하게 되면서 바빠져서 제가 아마 부탁해도 안 나갈 수 있어요. 또 힘들었다고 하고 악마를 네. 아니, 감독님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돌아가서 연기를 열심히 배우던 중에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 부산을 한 번 더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 비전의 허밍이라는 작품으로 가게 되었고 올해 말에 서울독립영화제에도 2편 정도가 너무 감사하게도 가게 돼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시면 다 기억할 테니까 만약에 오시면 저한테 인사 주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다시 연기 배우면서 더 좋은 배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저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집 조심히 귀가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계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손혁 감독님, 박세현 배우님이 분명히 다시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함께 인사하게 될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영화에서 그 힘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관객분 감사하고요.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